구글에 그래스하퍼 공부하는 법 혹은 그래스하퍼 기초 이런 자료들을 검색해보면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누구는 이 자료부터 봐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의 강의를 들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라이노만 사용하다가 그래스하퍼를 처음 공부해보려고 했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상당히 막막했거든요. 이제 그래스하퍼를 배운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그래스하퍼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스하퍼를 사용하시면 디자인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 계산기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엑셀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 계산기에서 5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30을 치다가 15를 25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다시 5에서부터 숫자를 입력해야겠죠? 근데 엑셀을 한번 볼게요. 각각의 셀마다 숫자를 입력해 놓고 맨 아래쪽 셀에 sum 함수를 입력해 놓으면 15를 25로 바꾸고 싶으면 25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라이노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유리창에 창틀을 배열한다고 해볼게요. 라이노에서 어레이 커브 명령어를 사용하면 쉽게 배치할 수 있죠. 창틀의 두께는 5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창틀의 두께를 40으로 줄이고 싶다면 다시 창틀을 모델링하고 어레이 커브 명령어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스하퍼에서는 어떻게 모델링 되는지 보겠습니다. 선과 창틀을 지정해주고 어레이 명령어를 입력해 볼게요. 라이노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근데 내가 창틀 두께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두께를 스케일 1D를 이용해서 줄여주기만 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스하퍼를 사용하면 반복되는 작업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느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느질이라는 거는 바늘이 옷감을 뚫고 들어갔다가 일정 거리가 지나가고 옷감을 뚫고 나온다 라는 이 동작의 반복이에요. 이 반복된 동작을 자동화시킨 게 재봉틀이라는 기계입니다. 바느질을 한 번씩 계속하면은 라이노만 사용하시는 거고, 들어갔다가 나간다 라는 이 동작을 구분해서 자동화를 시킨 재봉틀을 쓰신다면 그래스하퍼를 사용하는 겁니다. 라이노에서 보겠습니다. 서피스를 하나 만들고 격자를 그려줘서 스플릿 시켜줬습니다. 하나씩 쪼개진 패널에 구멍을 뚫고 싶은 겁니다. 라이노에서 먼저 해보면 옵셋 커브 온 서피스를 해주면 이렇게 면에 달라붙은 커브들을 옵셋할 수 있는데 50 간격씩 간격을 줘서 스플릿으로 뚫어줬습니다. 동작을 구분시켜 볼까요? 구멍을 뚫고 싶은 서피스를 선택한다. OFOS 명령어를 적용시켜준다. 나온 선으로 서피스를 잘라준다.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이 나오게 되죠. 이 구분 동작을 그래스하퍼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먼저 서피스를 하나 선택해주고 디컨스트럭션 비랩을 통해 가장자리를 찾아주고 4개의 가장자리를 조인시켜준 후에 옵셋 커브 온 서피스 명령어를 진행해줘서 서피스를 옵셋시킨 선으로 트림해주면 우리의 재봉틀이 탄생한 겁니다. 우리는 간단히 서피스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구멍을 뚫는 과정을 자동화시킨 거예요. 알고리즘을 짜놓고 인풋만 바꾸면 반복적인 작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래스하퍼에는 다양한 기능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라이노에서 면이 하나 있는데 이걸 패널링 한다고 해볼게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리빌드를 사용해서 아이소 커브를 만들어주고 익스트랙트 와이어 프레임을 사용해서 선을 추출한 후에 면을 스플릿 시켜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직접 선을 그려주고 스플릿 시켜주는 거겠죠. 그래스하퍼를 보기 전에 제가 푸드포 라이노라는 홈페이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다양한 그래스하퍼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봤었던 검룡 전설 야이바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에서는 주인공이 쓰는 이 칼 손잡이 부분에 구슬을 갈아 끼울 수 있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불구슬을 끼우게 되면은 불 능력을 사용하고 전기 구슬을 끼우게 되면 전기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 만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는 거죠. 그래스하퍼도 제가 끼우는 플러그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달라지는데, 아까 소개해드린 푸드포 라이노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패널링을 해주는 런치박스, 그래스하퍼의 약간 아쉬운 기능들을 개선해주는 푸퍼피쉬, 그리고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플러그인도 있고요. 태양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레이디버그, 뭐 엄청나게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야이바가 구슬을 바꿔 끼는 것처럼 플러그인을 바꿔 끼면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스하퍼에서 패널링 플러그인인 런치박스를 이용해서 라이노에서 했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면을 선택해주고 패널링 컴포넌트를 넣어주면 그래스하퍼에서 간단하게 패널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본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꿀 홈페이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래스하퍼 덕스입니다. 라이노의 경우에는 F1 키를 누르면 명령어에 들어있는 설명을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스하퍼는 그렇지 않아요. 컴포넌트를 눌러서 헬프 쪽을 보면 대략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하나씩 다 보는 게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체 컴포넌트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복학 후 대학교 2학년 때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렬한 기억이 있어요. 바로 그래스하퍼를 통해서 모델링하는 영상을 처음 보게 된 거죠. 내가 원하는 파사드 디자인들이 그래스하퍼를 통해서 디자인됐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스하퍼를 통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저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어서 이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스하퍼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푸드4 라이노 홈페이지와 그리고 그래스하퍼 덕스 홈페이지를 북마크에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관심으로 결국에는 그래스하퍼를 이용해서 건축을 하는 선망의 대상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북마크를 추가한 것처럼 구독만 눌러 놓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걸 공유하면서 저도 더 성장하는 그런 멋진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희 꼭 만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